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누가 이렇게 추천한다고 덥석덥석 사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좀 공부를 해서 우선 이제 운용사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관심 종목을 만들어야 돼요. 공부를 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 해가 집어넣고 관심 종목을 넣은 다음에 그냥 덥석덥석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는 좀 이게 내 생각에는 얘가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모의 투자 비슷하게라도 스스로 한번 그걸 좀 며칠 그 시세 변동을 쳐다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심 종목을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자기가 공부한 종목들만 관심 종목에 넣어야 돼. 누가 얘기한 걸 넣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한 걸 관심 종목에 넣고 시세를 좀 워칭해보고 그래서 이게 참 밸류에이션도 보고 공부를 했다는 거는 밸류에이션도 봤다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가격에 적정한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하고 매수한 다음에는 가만히 두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워칭을 해야 돼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 기업이 세상의 변화에 맞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그걸 살펴보는 게 곧 리스크 관리하는 과정이겠죠. 이렇게 농작물도 그러고 사람도 그런데 끊임없이 애정해 주지 않으면 잘 안 자라. 그래서 그 농작물을 키우는 농부의 마음으로 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매수한 종목을 이렇게 계속해서 쓰담쓰담 하면서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한 가격대가 오면 혹은 또 목표하지 않았더라도 얘는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되면 이제 그때 이익 실현을 하고 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르고 사면 안 됩니다. 알고 사야 되는데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대부분의 투자가분들이 자기가 공부한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로 유튜브에서 내가 누가 얘기한다고 덥석 사고 증권사 에너스트가 얘기한다고 덥석 사고 증권사 PB가 이거 죽여준다 하고 사라 그러면 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그리고 관심 종목을 또 하나는 너무 시가총액이 적은 걸 넣으면 안 돼. 시가총액이 적다는 거는 우리 그 대한민국 증시에 하여튼 개인 투자자분들은 5천억 미만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그 5천억 미만이라는 거는 그 시장 자체가 틈새이거나 잘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축구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트로트 가수도 그렇고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야구도 그러고. 그래서 그 잘한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주식 투자하는 거는 잘하는 쪽에다 가 있어야 돼. 이게 주식 투자는 싼 게 비지떡이야. 싸기는 싼데 열심히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주식을 사면 안 돼. 쟤는 비싸다 하는데 자꾸 올라. 그러면 그게 돈이 되는 거니까. 올라야 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관심 종목을 선정할 때, 시총을 감안해서 좀 큰 걸로, 최소한 1조 이상 되는 걸로, 그리고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관심 종목이 엉뚱한 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막 뻘개지고 이러면 또 못 참거든. 그 덥석 사다 보면 또 망한다니까. 그래서 아는 것만 넣고, 시가총액도 고려해서 넣어야 된다. 그리고 너무 한 섹터만 넣으면 안 돼. 가령 제법 유망한 섹터가 몇 개가 이제 나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뭐 필수 소비재 하나 넣고, 뭐 엔터 쪽도 넣고, 뭐 방산 쪽도 넣고, 뭐 2차 전지 쪽도 넣고, 2차 전지 쪽을 넣을 때 무늬만 2차 전지는 다 빼야 돼.
그리고 또 반도체 쪽도 좀 넣고, 뭐 그런 갑 기업들, 훌륭한 기업들을 이렇게 넣고, 그렇게 관심 종목을 설정해야 돼. 한쪽에 몰빵돼가지고 2차 전지만 쫙 넣고, 뭐 엔터만 짜락 넣고 이러면 큰일 나.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 테마별로 관심 종목 1, 관심 2, 관심 3 해가지고 여기는 뭐 수소 테마, 여기는 2차 전지 테마, 여기는 반도체 테마, 여기는 뭐 안 돼, 그렇게 하면 내동 매매를 하게. 그렇게 하면 테마주 매매를 하게 된다고. 그거는 지나놓고 보면 수익률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돼요. 잘 모르면서 거기다 놓는 거야.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하면 나오잖아요. 뭐 2차 전지 관련주 하면 관련주 쭉 나와요. 그거 절대로 그거 하시면 안 돼. 하시면 안 돼. 관련주가 나오더라도 관련주에서 자기가 스터디해서 업의 회사도 튼튼하고 경영자도 훌륭하고 또 경쟁력도 있고 마케팅도 잘하고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이런 회사만 해야 된다. 많아봐야 10개를 넘으면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에 한 7종목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많으면 평균에 해기해버린다니까. 종합주가지수하고 같아져 버려요. 코스닥지수랑 같아져 버린다고. 이렇게 많다는 거는 변동성도 줄어들겠지만 가령 뭐 한 30종목을 넣어놨다. 평균치랑 비슷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으면 관리가 안 돼. 관리가 안 돼. 무관심해져 버린다니까. 그 무관심해져 버리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가지수의 향방을 자꾸 쳐다보게 돼. 그거는 큰 돈이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평균치고 과거에 주도했던 주식도 종합주가지수 속에 들어가 있고 이미 이제 사그러져 가고 있는 인더스트리도 종합주가지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균을 공부해서 어디다 쓰게? 나는 그거는 권하지 않고 자기가 집중적으로 그래도 관리하고 매일매일 물 주고 쓰담쓰담 해줄 수 있는 종목의 숫자 이제 능력이 뛰어난 분은 난 10개 이상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통상 이제 자기의 본업이 있고 자기가 평상시에 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 한 7개 정도가 좋지 않을까 혹은 5개 그리고 또 7개나 5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종목은 현금이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만약에 7종목 갖고 있다 그러면 7분의 1 정도만큼은 현금을 항상 여유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왜 중요하면 마음의 평정심이 생겨. 다 사놓고 나면 주가가 내리면 대응할 길이 없는 거잖아. 내가 살 돈의 여유가 있으면 어떨 때는 내리는 게 반갑다니까. 이게 그 작은 차이가 매매의 행태를 바꿔놓는다니까. 살 때 그거를 뒤집어 놓는다니까. 그러니까 풀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조정을 받으면 팔고 싶어져. 그런데 주식 현금이 있으면 조정받을 때 사고 싶어지고 그러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잘 샀으면 조금 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또 현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불욕의 마음으로 주식을 좀 익절도 할 수 있다고. 그 익절할 때 몽땅해버리면 안 돼. 그러면 그게 또 이렇게 몽땅을 하면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몽땅한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추격 매수하게 돼. 그래서 분할 매도. 익절할 때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하면 올라가도 마음이 편해. 내 저기 안 팔고 남아있는 거 올라가니까 좋아 행복해. 그 대신 내려오면 내가 팔아놓은 거 다시 사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그게 그만큼이나 주식은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리학과 경제학이 섞여 있는 행동경제학이라고 있어요. 그건 젊은 분들 책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 하여튼 그런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매매가 거꾸로 가지 않게 만들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너무 적게 갖고 있어도 안 돼. 불안해 죽어. 불안해 죽는다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방산, 엔터,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우리 인더스트리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섹터가 쉬면 자기가 거기만 몰빵을 했다 그러면 그날
기분 대단히 나빠. 자기 갖고 있는 건 내리고 다른 건 올라가거든.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올라간 걸로 추격 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자기 갖고 있는 걸 조정받는 걸 들고 패게 된다니까. 패서 그리 가는 거야. 안 돼,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섹터별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한두 종목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목이 5, 7개, 뭐 또 많으면 10개 이렇게 갖고 있으면 마음이 좀 평화로워져요. 그리고 재미도 있어. 재미도 있어. 7개 있으면 뭐 그 중에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뭐 퍼런 게 있으면 뭐 자기가 잘 샀으면 빨간 게 한두 개도 있을 거고, 그럼 마음에 평화가 생깁니다. 네. 네. 급하면 안 돼. 급하면 안 돼. 정말.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살면서 너무 낙관적인 뇌피셜을 가지면 안 돼. 낙관적인 뇌피셜을 갖고 뭐 차트가 이렇게 생겼고 누르면 끝났으니까 뭐 얘는 21선에 닿았으니까 내가 사고부터 막 줄창 오르겠지.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분할 매수를 안 하고 살 거를 다 사버려. 매매 마인드가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안 가면 어떡하냐고. 자기는 낙관적으로 여기서 사면 반드시 모을 거야 하고 샀는데, 반대로 내가 살 거를 분할 매수 안 하고 내가 분할 하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보고 그걸 몽땅 다 샀어. 그런데 내려. 주가가 내리는 건요, 단기 주가가 내리는 거는 귀신도 못 맞춰요. 명심하셔야 될 게, 주가가 단기로 오르내리는 거는 어느 누구도 못 알아맞추는 거니까, 그거를 내가 귀신같이 알아맞춘다고 스스로에게 낙관적인 뇌피셜을 넣어서 살 거를 왕창 다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른다. 이게 오늘 내릴지 내일 내릴지 오늘 오를지 내일 오를지 모르니까 내가 2달 동안 내가 이 목표 수량이 2달 동안 60주 사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 뭐 매일 열린다고 쳐요. 세막이 좋게. 나 하루에 한 주씩 살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달간 평균 가격으로 편입이 되겠지 뭐. 그런 다음에 나 1년 뒤에 팔래. 그런 식의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발 한 방에 다 사시면 안 돼. 또 한 방에 다 사면 끊임없이 매매 마인드로 바뀌어가지고 투자 공부를 게을리하고 호가만 쳐다보게 돼. 그거 성적에 도움 안 돼. 도움 안 돼. 제발 적선에 특히 젊은 분일수록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은 날도 많은데 공부 제대로 해서 투자로 돈 벌어야지, 매매로 돈 벌지 말고, 호가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시간과 기업이 벌어주는 돈만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분할 매수하게 돼요. 네, 주가지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증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가지수가 2% 내리는데 어떤 주식은 올라가잖아요. 원래도 어떤 주가지수는 15%밖에 안 올랐는데 어떤 좋은 기업들 주식은 100%, 200% 올라간 것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50% 올라간 것도 있고. 주가지수 뭐하러 공부해? 돈도 안 되는 거. 그거는 그들의 리그예요. 기관 투자가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또 선물도 들어가 있고 뭐 옵션도 들어가 있고 뭐 거기 뭐 자기들끼리 뭐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 주가지수로는 큰 돈이 안 벌려요. 진짜 정말. 작년에도 주가지수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동안에도 필수 소비재에 해당하는 기업들 주식들은 올라간 것도 많아요. 주가지수를 뭐하러 공부해요? 난 안 해. 손절매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처음에 잘 사면 손절매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손절매를 잘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주식을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사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분할 매수해야 돼. 그러면 손절매 할 일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매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시장 상황이 뭐 갑자기 어떤 막 극단적인 합회적 위험이 막 고조되거나, 그리고 내가 샀는데 내가 산 거랑 다른 궤적을 이 주가가 그리기 시작해. 2달간 분할 매수해서 샀는데
봤더니 내가 원래 샀을 때는 얘는 기후변화에 관련되고 인구구조에 관련되고 그랬는데 샀던 논리가 이게 거꾸로 작동하게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는 뭐 손절해야지 뭐. 손절해야 되고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 잘 사면 손절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인더스트리에서 이미 막 쭉 내려가고 있는 그 산업도 많이 있어요. 그건 아예 처음에 잘못 산 거니까 과거에 내가 핫하던 시절에 가령 비대면 비즈니스가 핫하던 시절에 바이오가 핫하던 시절에 그 시절에 내가 뭘 잘못 산 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빨리 팔아야 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잘 사면 손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여기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발 손절 안 하시길 바래요. 그 얘기는 처음에 잘 사셔야 된다고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해야지, 공부밖에 답이 없어. 여러분 편은 그 어디에도 없어. 증권사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저도 저 혼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개인별로 누가 몇 주 뭘 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네. 다만 저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제 방법을 가지고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한 대로 막 이렇게 막 사고 팔고 하다가 제가 어느 날 피곤해 나 한 달 쉴래 이러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 네.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땡이 팔아서 돌덩이 사는 거라니까 그거.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데 다 이유가 있는데 특히 주식은 이제 구조적 성장주가 조정받을 때는 용감하게 사야 되는 거. 그런 주식들은 그냥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연간 추세가 쭉 이루고 있어. 쭉 이렇게 가는데 그 사이도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간다고. 옛날에 삼성전자가 그러고 네이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안에 이 채널에서 이렇게 등락하고 가는데 그건 조정 때 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 주식이 있어. 그런 주식을 이렇게 가는 주식의 눌림목에서 팔아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주식의 기술적 데드캣 레바운드에 주식을 산다고? 바보지.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돼. 정말. 그리고 이 기업은 턴어라운드 한다. 다음 분기부터 좋아질 것 같다. 쉽지 않아요. 턴어라운드가 얼마나 어려운데. 세월의 때가 묻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냐고. 이미 망해가고 있는 조선의 역사에서 순조 제왕이 다시 제2의 건국을 하겠다 하는 거가 뭐가 다르냐고. 안 된다니까. 그때는 이미 당쟁이 있고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세도 정치가 있고 그래서 안 되잖아요. 개혁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거 왜 그러냐. 그 국가 안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찌꺼기 때 같은 게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이 잘 안 되는 기업일수록 그 안에 구조적인 잘못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고 그런 회사를 새로 돌려 세우려면 아예 그냥 주인도 바꿔버리고 아예 완전히 그냥 다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래서 턴어라운드 한다고 거기 잘 올라가는 거를 일시적 조정받는다고 팔아가지고 여 와서 아주 안 돼. 우선 거꾸로 해요. 경기 민감제를 좋을 때 사고 나쁠 때 팔고 구조적 성장주인지 칩의 주식인지 사업 목적에 그거를 혼동을 해요. 테마주 들락날락 거리고 매매 거꾸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지수에 대해서 연연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번에 CPI가 높게 나왔다고 그리고 밤사이에 미국에 테슬라가 내렸다고 아침 시가부터 마이너스로 그냥 우리 2차전지 주식 팔고 그건 잘못 배웠어 그래요. 잘못 배워서. 테슬라랑 이거랑 다르다니까. 기업의 업이 달라요. 그리고 또 화폐적 현상에 너무 민감해지셔서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건 기업이 만드는 주가가 있고 시장의 유동성의 향배가 만드는 주가가 있는데
유동성의 향배가 만드는 주가까지도 먹겠다고 지금 돈 비는 거야. 그거는요, 선수도 잘 안 돼. 그냥 우리 일반 그 생업이 있는 투자자분들은 기업이 만드는 주가만 먹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분할해서 그렇게 해서 또 제법 많이 오르면 일부 좀 팔아놓고 내려오면 또 이렇게 재미삼아서 여러 개로 분할 종목도 섹터도 좀 분할해서 그렇게 하시면 돈 벌어요. 재밌다니까요, 이거. 진짜 웃으시는데 진짜 재밌다니까. 한 종목 몰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그리고 매매를 거꾸로 하고 구조적 성장제와 경기 민감제와 뭐 플랫폼 관련된 주식들 필수 소비재 매매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거를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그게 얘는 어떤 그 주가가 궤적을 그리는지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있으면 와서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저는 그 유수를 왜 배달해 드리냐면 그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자꾸 숲속에 있지 마시고 산 꼭대기에 올라오시라고 그 유수를 계속 보시면 시야가 이제 숲 안에 안 있게 되고 자꾸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경험이 쌓이면 예를 들어 내가 지리산 정상에 있다. 저기 뭐 거기 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뱀사골에는 독사가 들거리니까 저긴 가면 안 돼. 저기는 또 양지바른 저쪽에는 오래 가면 산딸기가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저쪽에 음지 저쪽에는 거기 고사리가 나는데 그거 막 뜯으면 되게 맛있어. 어디에 뭐가 어느 계절에 나는지를 알 수 있으신다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근데 그거를 숲속에 있으면 자꾸 개별 기업에 대해서만 열심히 파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길을 잃어요. 네. 계절 따라 맛있는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그냥 그 숲속에서 헤매다 보면 어떨 때는 독사한테도 물리고 지리산 반달곰한테도 쫓기고 멧돼지한테 쫓기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유수를 배달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유수를 선정할 때 굉장히 여러 고민을 많이 해서 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섹터가 좀 가열되면 그 섹터에 그 기업에 호재에 나온 유수가 있어도 안 올릴 때도 있어. 혹시나 우리 학생들을 단기 고점 잡을까봐. 조심조심 하자고, 분할하자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심하게 조정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아랫배에 힘 빡 주고, 견딥시다. 라고 그런 메시지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몰라. 그거 다 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네. 저는 신문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Y 값은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증권면은 거의 안 봐요. 봐야 소용이 없어. 거기 나오는 순간에 대응할 길이 없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신문에, 증권면에 나온 거는 그날 아침 동시효과 땡 하면 주가에 다 프라이싱이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그거는 투자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저는 세계면부터 봐요. 세계면 밤사이에 나온 24시간 동안 뉴스를 다 봐요. 그거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언론사가 그 네이버에 기사 링크한 언론사만 참 3천 몇 개라 그러던데, 작은 데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거기, 근데 뭐 작은 데는 그런 기사는 안 해. 거기 나온 거에 중복된 걸 걸러내서, 굉장히 시사성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5가지 변화, 기술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문화의 변화, 기후의 변화, 신냉전 시대의 변화, 요 관련된 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IT 과학 쪽 기술면을 가서 새로운 기술의 변화나 이런 게 뭐가 있는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경제면에 가서 그거 보고, 그리고 세계면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을 보다가 주식을 잘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모든 인더스트리가 우리는 수출 주도형 나라니까 해외에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경쟁 관계나 소비나 뭐 계약되는 거나 이런 거를 그들이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국내 투자자는 나중에 계약이 돼야 아는데 그들은 먼저 알 수 있대.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데가 이 세계면 뉴스니까. 내가 세계면에 그리고 가끔은 이제 그 구글 뉴스로도 한글 버전 말고 혹시 이제 막 중요한 예를 들어 저번에 막 그 실리콘뱅크 파산 뭐 어쩌고 그럴 때 그것도 들어가서 보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경제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문화면도 봐요. 거기 보면 또 뭐 이런 좀 산불 많이 나고 막 이런 거 있어. 나는 저기 그 기후가 뜨거워져가지고 산불이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요새 산불 진짜 많이 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산불 무지 많이 나요. 기후 변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요 정도 속도로 아리백을 해갖고는 우리 아마 그 어떤 주식 막 최근 들어서 막 사람들 좋아하는 주식이 있는데 탄소세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시간이 전해주는 기업의 이익만 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하고 시간이 벌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거는 시간이 그냥 바로 돈이 되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좋은 주식을 사서 제가 완전히 그건 기술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뿌리하고 줄기는 내비둔 채로 그 계절마다 갈아있는 잎사귀는 매매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기업이 이익을 전해줘서 S자 커브 초반에서 샀으면 쭉 성장할 거예요. 성장해서 익을 때까지 그 인더스트리가 풀로 익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 그 PER에 사서 저 PER에 팔아라는 증시 격언이 있어요. 그 PER 30배짜리 주식을 사서 나중에 PER 10배 되면 팔면 그때 되면 팔아도 안 내려가. 왜? 가치주 펀드들이 사기 시작해요. 그때는. 그건 제가 리스크관리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 8, 9가지 정도가 돼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십니다. 일단 모르는 건 투자하면 안 돼. 예, 모르는 건 투자하면 안 돼. 그다음 두 번째는 존중해야 돼. 시장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 안다는 게 조금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닌 게 많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만 듣고 와가지고 모르는데 아는 척 하면서 댓글 달고 이런 사람도 있어. 막 몇 번 시비하고 그러다가 저는 제가 그 하는 커뮤니티에는 지금까지 한 이틀에 한 분 정도 퇴학을 시키는데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교칙이 있어요. 그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그 면학 분위기를 막 그렇게 해놓으면 네이버 종소방처럼 커뮤니티가 그냥 쓰레기장이 돼요. 그래서 막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제가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할 때 이제 아는 거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깊이 알기가 어려운 인더스트리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문과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 그 인더스트리에 속한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이런 분을 많이 만났던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도 그건 모르겠는 것들은 저는 아예 패스하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는 굳이 주식만이 아니라 그 리스크 중에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있어요. 그건 뭐 미수 신용도 마찬가지 거기 포함되는 거고요. 집을 살 때 뭐 이렇게 장기 자금도 아닌 어디가 급전 땡겨가지고 집 샀는데 부동산 경기가 밑으로 꼬라박고 그러면 나중에 경매 넘어가요.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깡통을 차요.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산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종류의 그 어떤 자산 투자를 하실 때는 듀레이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장기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단기 자금으로 마통을 개설한 다음에 그 돈으로 신용으로 지르면 레버리지가 몇 배예요? 엄청나지 뭐. 완전 최악의 듀레이션 미스매칭인 거예요. 주식은 영구채거든요.
연구체를 단기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빚을 론을 그렇게 땡겨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한 딴 사람까지 손해 봐요. 그 사람이 사면서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 호가에서 줬을 거고 그 사람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반대매매 당할 땐 또 그 사람들의 자산까지 내리게 만들잖아. B2는요. 듀레이션 미스매치는 절대로 하시면 서로를 위해서 안 좋아.